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바로 쓰는 포토샵 CC 비하인드 예제 영상 6번째 중에서 5번째입니다. 나만의 사진 필터 만들기 예제인데요. 비슷한 포맷으로 사진을 수정해서 SNS에 자주 업로드해야 할 때 나만의 사진 필터를 만들어서 반복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기화되는 이미지를 만들고 포토샵 템플릿 파일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추가로 알아볼게요. 많은 팁들이 들어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말고 잘 따라와 주시고요. 밑에 더보기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예제 자료는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자, 우선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인스타그램에서 쓰이는 세로형 이미지 사이즈로 만들어 볼 거예요. 새로 만들기 혹은 파일, 새로 만들기 클릭해 주시고요. 폭은 1080, 높이는 1350으로 입력해 주시고 단위는 픽셀, 해상도는 72, 색상 모드 RGB로 맞춰주세요. 모두 다 웹용 기준이죠. 참고로 인스타그램의 정방형 사이즈는요. 폭과 높이를 모두 1080으로 입력해서 제작해주시면 돼요. 저는 세로형 사이즈로 제작해볼게요. 제작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사진을 넣을 사각형을 우선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도구 중에 사각형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을 한 번만 땅 클릭해 주시면 창이 뜰 거예요. 여기 있는 폭과 높이를 모두 900으로 입력해 줄게요. 밑에 있는 건 모두 0으로 놓으셔야 4개의 모서리가 모두 직각인 형태의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색깔은 상관없고요. 위치를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화면의 중앙쯤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사각형에 사진을 집어넣을 건데요. 그 전에 이 사각형을 먼저 고급 개체, 스마트 오브젝트로 한번 바꿔줄 거예요. 고급 개체로 바꾼다는 뜻은요. 이 포토샵 파일 안에 원본을 그대로 항상 가지고 있는 별도의 파일을 하나 더 만든다는 뜻이에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사각형 1레이어에 우클릭해 주시면 고급 개체로 변환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해 주시고 자, 이제 사각형 레이어가요. 고급 개체로 바뀌었어요. 이 썸네일에 이런 파일 모양의 아이콘이 생기면 제대로 잘 된 게 맞고요. 지금 있는 이 레이어를 컨트롤 J 복제를 한 다음에 밑에 있는 레이어이죠.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레이어 클릭. 그리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키워줄 거예요. 화면을 꽉 채우게 충분히 크게 해주시고요. 위치도 그냥 중간쯤 대충 놔주시고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줄게요. 방금 만든 2개의 레이어 중에서 밑에 있는 사각형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배경이라고 바꿔주시고요. 위에 있는 사각형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는 폴라로이드 사진으로 바꿔주세요. 지금은 2개 다 까만 사각형이기 때문에 표가 잘 안 나는데요. 위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레이어에 사진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고급 개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PSB라는 파일 하나가 새로 열리게 될 거예요. 일반적인 포토샵 파일은 PSD인데 고급 개체는 PSB라는 별도의 파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사각형 1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사진을 집어넣기 위해서 파일 메뉴 포함 가져오기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옆에 파일 탐색기 혹은 파인더 창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크기를 키워줄게요. 화면을 꽉 채우게 크기 조정해 주시고 위치도 인물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놔줄게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지금 수정한 이 PSB 파일을 저장해 볼게요. 컨트롤 S 저장을 해주면 원본 파일 있죠? 언타이틀드 1, 제목 없음 1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 2개의 고급 개체에 모두 다 사진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고급 개체는 복제를 해도 수정이 항상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PSB 파일을 다시 클릭해서 열어주고 여기에 제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요. 브러쉬로 한번 칠해볼게요. 브러쉬 도구 클릭, 전경색 클릭하고 색상을 아무렇게나 설정해주고요. 대괄호로 크기를 이렇게 키워준 다음에 이렇게 막 드래그해서 칠했어요. 다시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보고 원본을 클릭해보니까 폴라로이드 사진 레이어 그리고 밑에 있는 배경 레이어까지 수정이 계속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동기화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방금 만든 거는 그냥 지워줄게요. 컨트롤 S 그리고 다시 원본에 가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개 이미지가 같이 있으니까 강조가 되어야 되는 이 폴라로이드 사진이 잘 눈에 띄지 않아서 밑에 있는 배경 레이어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채도도 좀 낮추고 밝기도 어둡게 해볼게요. 배경 레이어 클릭해 주시고요.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 있는 채도를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빼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50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그리고 밝기를 조금 더 어둡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 조정, 곡선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밝은 부분은 아예 없앨 거기 때문에 오른쪽 끝에 있는 이 점을 밑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줄게요. 완전히 어둡게 하셔도 되지만 저는 어느 정도 이미지 형태는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쯤으로 해줄 거고요. 저랑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옆에 있는 아웃풋, 출력의 숫자를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74 정도로 설정했어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확실히 조금 더 밑에 있는 사진을 눈에 안 띄게 만들기 위해선 흐림 효과를 넣어주시면 좋아요. 메뉴 중에 필터, 그리고 흐림 효과 들어가시면 가우시안 흐림 효과라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반경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저는 30 정도로 할 건데요. 원하시는 만큼 높여주시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줄게요. 그럼 고급 개체는요, 밑에 고급 필터, 스마트 필터가 생기고요. 여기 있는 효과를 각각 더블 클릭해가지고 다시 수정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고급 개체에 들어간 필터 혹은 조정 메뉴들은 항상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고급 개체의 큰 장점이에요. 자, 이번엔 폴라로이드 틀을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하나 더 생성해 줄게요. 사각형 도구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엔 한번 땅 클릭해서 폭과 높이를 700 그리고 900으로 각각 입력하시고 밑에 있는 건 역시 모두 다 0으로 설정한 다음에 확인 눌러줄게요. 순서는 배경 레이어 위에 있어야 되고요. 색상을 바꾸기 위해서 위에 있는 7 버튼 클릭해 주시고 여기 있는 색상 버튼 클릭해서 살짝 베이지 톤으로 바꿔줄 거예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흰색 혹은 살짝 회색 톤으로 해주셔도 되지만 저는 좀 따뜻한 느낌을 위해서 여기 있는 헥스 코드를 EAE521 입력해서 베이지 톤으로 만들어 줄게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폴라로이드는 테두리엔 색깔이 없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획을 클릭하고 없음으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위 아무데나 클릭해서 창은 꺼주시면 되고요. 폴라로이드 사진이 너무 크니까 여기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 레이어를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금 줄여줄게요.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위에 있는 이 폭 그리고 양 옆에 폭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끔만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를 하고요. 정확하게 정렬을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클릭해서 두 개 레이어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이동 도구를 클릭해 주시면 위에 옵션 바에서 정렬을 하실 수 있어요. 세로로 정렬 한번 땅 클릭해서 정렬해 주시고 위치는 그냥 가운데쯤 이렇게 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폴라로이드 사진이 너무 평면적이어서요. 그림자를 살짝 넣어주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우선 사각형 1, 렉탱글 1 레이어 옆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어주시고요. 여기 밑에 있는 드롭 섀도우 클릭해 주시고 창은 옆에다 살짝 이렇게 옮겨놓고 보면서 조정할게요.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는 곱하기, 멀티플라이로 기본 설정되어 있고요. 옆에 있는 색상을 클릭해서 완벽한 검은색인 0, 6개 이렇게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끝쪽에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확인 눌러주시고 불투명도는 50 정도로 살짝 반투명하게 하고요. 각도는 90도, 거리는 조금 떨어뜨려서 25픽셀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스프레드는 살짝 올려줄 거예요. 저는 10 정도로 할 건데요. 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색한 경계선이 생기기 때문에 각자 보면서 적당히 잘 조정해주세요. 밑에 있는 크기는 30 정도로 해서 살짝 부드러운 이런 느낌을 만들 거예요. 크기가 0에 가까울수록 퍼지지 않아서 이렇게 또렷한 형태가 생기고요. 사이즈, 크기가 커질수록 점점점 흐려지면서 블러 효과를 넣은 것처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확인 눌러서 완료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느낌은 나는데 폴라로이드 사진이 여기 있는 필름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자연스럽기 때문에 폴라로이드 사진 레이어에는 살짝 들어가는 내부 그림자 효과를 넣어줄 거예요. 이 레이어의 옆부분 더블 클릭, 이번에는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를 클릭해 주시고 역시 혼합 모드는 곱하기, 멀티플라이, 옆에 있는 색상 클릭해서 역시 0, 6개 입력하고 확인. 불투명도는 40에서 5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는 듯한 이런 그림자가 나오죠. 거리는 지금은 0으로 설정할 거기 때문에 각도는 상관없어요. 각도는 거리가 1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경계 감소도 0으로 해줄 거예요. 이 경계 감소라는 메뉴가 드롭 섀도우에 있던 스프레드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경계선이 이렇게 생기게 될 건데 지금은 0으로 해서 완벽하게 부드러운 형태를 만들 거고요. 사이즈는 너무 크지 않게 7 정도로 설정해서 살짝 보일 듯 말 듯한 그림자를 만들 거예요. 비교하고 싶으시면 옆에 있는 미리 보기 체크박스를 껐다가
켰다가 해보시면 돼요. 살짝 들어간 듯한 이런 자연스러운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줄게요. 효과는 이렇게 살짝씩만 넣어야 자연스러워요. 너무 과하게 넣으면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씩만 조정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에 조금 더 빈티지한 질감을 넣기 위해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 줄게요. 헷갈리지 않게 이름을 바꿔줄게요. 이름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폴라로이드 효과라고 바꿔주세요. 자, 우선 빈티지한 질감 넣을 때 가장 많이 넣는 게 노이즈 효과예요. 이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 노이즈 추가, 애드 노이즈 클릭해 주세요. 밑에 있는 단색화, 모노크로매틱은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어마운트, 양을 7 정도로 해볼게요. 이렇게만 해도 빈티지한 질감이 꽤나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흐림 효과를 살짝 넣을 건데 아까 했던 가우시안과는 조금 다른 동작 흐림 효과라는 걸 넣어볼게요. 필터, 흐림 효과 들어가시면 동작 흐림 효과, 영문판은 모션 블러라고 있어요. 이건 사진을 찍었을 때 움직이는 물체가 번지듯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걸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각도를 0으로 설정해서 좌우로 흔들리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밑에 있는 거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옆으로 많이 퍼지게 되는데요. 저는 210 정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설정할 거예요. 이건 각자 드래그 해보면서 조정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흐림 효과를 넣었더니 기존에 있던 사진 바깥으로 효과가 같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이 효과 레이어랑 밑에 있는 사진 레이어 사이를 Alt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주시면 돼요. 클리핑 마스크는 밑에 있는 레이어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액자처럼 가두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만 하면 위에 있는 효과 레이어가 그냥 밑에 있는 사진을 덮어버리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레이어가 자연스럽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 폴라로이드 효과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바꿔줄 거예요. 레이어 패널의 표준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밝은 색상, 라이터 컬러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쭉 넘기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게 가장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너무 진한 것 같아서 불투명도를 40 정도로 낮춰줄 거예요. 그럼 눈을 껐다 켰다 해서 비교했을 때 이게 전, 이게 후 살짝 빈티지한 느낌이 나고 있죠. 폴라로이드를 너무 정직하게 배치한 것 같아서 살짝 회전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폴라로이드 효과 레이어 클릭된 상태에서 사각형 1 레이어를 Shift 클릭, 그럼 3개 레이어가 같이 선택되죠? 컨트롤 T를 눌러서 살짝 회전을 해줄 건데 이런 창이 나왔을 때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포토샵 아이콘 창 혹은 알파벳 I로 표시되는 창은 정보창, 인포메이션 창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눌러서 진행해 볼게요. 회전은요, 여기 있는 사각형의 바깥쪽을 살짝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각도 부분, 이렇게 각도 표시되어 있죠? 여기에 입력을 하셔도 돼요. 저는 -3 해서 3도만 살짝 기울여 줄게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요. 뭔가 살짝 허전해서 여기 위에 테이프로 붙인 것처럼 테이프 이미지를 집어넣고 글씨를 써서 완성해 볼 거예요. 파일, 포함 가져오기 클릭하시거나 옆에 파일 탐색기 창 있으신 분들은 바로 사진을 끌어와 주시면 돼요. 나만의 사진 필터 2, JPG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요. 크기를 키우면서 Alt 눌러서 중앙은 딱 고정을 해줄게요. 충분히 크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테이프만 딸 거기 때문이에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고 여기 있는 테이프만 깔끔하게 따기 위해서 개체 선택 도구를 클릭해 볼게요. 오브젝트 셀렉션 툴 클릭해 주시고 테이프 주변을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이 영역 안에 테이프만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나만의 사진 필터 2, 이 레이어는 눈을 꺼서 숨겨주세요. 화면에 실제로 보일 건 아니니까요. 레이어 1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헷갈리지 않게 테이프라고 바꿔볼게요. 지금 있는 이 테이프 이미지가 약간 싸이한 색깔, 청록색 계열인데 밑에 있는 이미지와 무드가 맞게 따뜻한 색감으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요. 이미지, 조정, 색조 채도, 휴 세츄레이션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채도는 살짝 올려서 조금 더 쨍한 색깔을 만들고요. 색조는 따뜻한 색쪽으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밝기를 살짝 낮춰볼게요. 저는 -10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을 낼 거예요. 확인 눌러서 마무리한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해줄 거예요. 네모 바깥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살짝 회전을 하고 위치는 오른쪽 위에 배치해 볼게요. 테이프로 폴라로이드를 붙인 것처럼 해주시면 돼요.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여기에 글씨를 하나 쓰기 위해서 수평 문자 도구 호리존털 타입 툴
클릭해 주시고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트래블 저널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다 썼으면 컨트롤 엔터 눌러서 마무리하고요. 위에 있는 폰트는 저는 어도비 핸드라이팅 책, 이건 어도비 폰트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폰트거든요. 이걸 써줄 건데 갖고 계신 것 중에 필기체 예쁜 거 하나 골라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옆에서 크기는 60 정도로 해볼게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색상을 클릭해서 완벽한 검은색인 06개 입력하고 확인 눌러줄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역시 회전값은 마이너스 3도, 사진이랑 똑같이 설정해줬고요. 위치를 옮겨서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배치하고 엔터 눌러줄게요. 자,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폴라로이드 안에 있는 사진을 조금 더 밝게 해서 뒤에 있는 이미지보다 확실히 눈에 띄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폴라로이드 효과, 레이어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 패널 아래에 네 번째 버튼 클릭하고 곡선, 커브를 눌러줄게요. 위에 있는 속성 패널의 그래프를요. 윗부분을 살짝 위로 올려서 전체적으로 밝게 만들어준 다음에 중간 톤은 다시 기존에 있던 이 선과 비슷하게 맞춰서 밝은 부분만 조금 더 밝게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곡선은 밑에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에만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로 넣어줄 건데요. 클리핑 마스크는 Alt 누른 상태로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시거나 혹은 이 버튼을 누르셔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조정 레이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미지, 조정 들어가서 곡선을 눌러서 똑같이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 패널 아래에 네 번째 버튼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선택 색상, 셀렉티브 컬러를 눌러줄게요. 이 레이어에서는 따뜻한 느낌을 추가할 건데 밑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노란색 계열, 그리고 하늘색, 즉 옐로우와 사이안 계열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각각의 색상이 들어가서 색상을 조금씩 조정해 볼게요. 속성 패널에 색상을 우선 노란 계열, 옐로우로 바꿔주시고 여기에서 노랑을 살짝 추가해 줄게요. 저는 10 정도로 추가할 거예요. 노란색에 노란색을 추가하니까 노란색을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색상을 클릭하고 녹청 계열, 사이안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녹청을 뺄 거예요. 녹청의 반대색은 빨간색 계열, 레드 계열이라서 하늘색 부분을 조금 더 따뜻한 색감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젠타는 살짝 추가를 하고요. 옐로우는 역시 살짝 추가를 해서 빨간색, 자주색, 노란색,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뜻한 계열의 색감을 이 하늘색 톤에 사이안 색깔에 넣어주신 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쓰는 이 셀렉티브 컬러는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자세히 한 적이 있으니까요. 지금 위에 뜨는 카드 클릭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이 이미지에 전체적으로 비닐을 씌운 듯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더 합성을 해줄 거예요. 파일 탐색기 창에서요. 나만의 사진 필터 3 JPG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크기를 키워줄게요. 이 이미지에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부분만 합성을 할 거기 때문에 사진을 생각보다 좀 많이 키워서 이렇게 크게 배치해 주시고 되셨으면 엔터 눌러주시고요. 레이어의 순서는 가장 위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자, 우선 합성할 이 이미지를 조금 더 밝게 만들기 위해서요. 이미지, 조정, 곡선에 들어가 줄게요. 여기에서 가운데보다 살짝 윗부분, 이 부분을요. 위로 좀 드래그해서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신 다음에 아랫부분 있죠? 이쪽을 살짝 밑으로 내려서 여기 있는 이 베이스 라인과 비슷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주 어두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 이상으로 밝은 톤에 해당하는 영역은 전체적으로 밝기를 올려준 거예요. 이대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레이어 옆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 창을 꺼내주세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블렌드 if, 한글판은 혼합 조건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current layer, 현재 레이어 혹은 선택된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어두운 영역부터 밝은 영역까지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미지가 어두운 부분이든 밝은 부분이든 다 보이고 있는 상태죠. 밑에 있는 underlying 레이어는요. 지금 보면 이 레이어 말고 나머지 밑에 있는 모든 레이어죠. 이걸 칭하는 건데 이 레이어는 어두운 영역부터 밝은 영역까지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검정색과 흰색 화살표 사이가 여기는 보이는 거고 여기는 안 보이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여기 있는 검은색 화살표, 선택된 레이어의 검은색 화살표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럼 옮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턴가 어두운 영역이 화면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검정색 화살표와 흰색 화살표,
이 밝기 영역만 화면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영역은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흰색 화살표를 왼쪽으로 쭉 드래그하면 밝은 영역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죠. 왜냐면 이만큼의 영역만 화면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메뉴는 현재 레이어 혹은 밑에 있는 레이어의 일부만 밝기에 따라서 보이게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메뉴인데요. 지금 이 이미지는 어두운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검은색 화살표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봤자 별로 표가 안 날 거예요. 이건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 있는 흰색 화살표 있죠? 얘를 조금 낮춰줄 건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낮춰질수록 가려지는 부분이 이 경계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따질 거예요. 지금 있는 흰색 화살표에 딱 이 밝기 영역을 기준으로 안 보이고 보이고가 결정되기 때문인데 이걸 자연스럽게 풀기 위해서는 화살표를 쪼개줘야 돼요. 화살표를 Alt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하면 양쪽으로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은 완전히 오른쪽으로 밀어서 끝부분까지 보이게 해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Alt 드래그해서 살짝 반투명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저는 이 정도로 보이게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영역부터 이 영역까지는 살짝 그라데이션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비치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메뉴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만 우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른 예제로 나중에 다시 영상을 들고 올게요. 그리고 위에 있는 불투명도, 여기 있는 불투명도와 혼합 모드는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이 메뉴와 같은 거거든요. 불투명도를 50 정도로 설정하고요. 혼합 모드는 밝게 합성하는 것 중에 많이 쓰이는 스크린으로 바꿔줄게요.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닐이 씌워져 있는 듯한 효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예제를 완성했는데요. 지금 있는 이 파일을 나중에도 또 쓰고 싶을 때 포토샵 템플릿 파일로 저장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일, 저장, 세이브를 눌러서 원하시는 경로에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주세요. 저는 이름을 이렇게 설정할게요. PSD 확인해 주시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이 창은 확인 눌러서 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장한 경로에 가보시면 이렇게 포토샵 파일 하나가 생성이 됐을 건데요. 원래 포토샵 파일은 PSD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포토샵 다큐먼트라는 뜻인데요. 이 확장자를 바꾸기 위해서 우클릭, 이름 변경, 이름 바꾸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PSD 말고 PSD-T를 붙여주세요. T는 템플릿의 T예요. 그래서 포토샵 다큐먼트 템플릿 파일이 되는 거예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경고창이 뜰 건데요. 그대로 PST 사용 클릭해 주시면 돼요. 윈도우에서는 예, 아니오 버튼 중에 예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면 확장자가 바뀌었죠. 자, 포토샵 템플릿 파일과 일반 포토샵 파일의 차이점은요. 포토샵 파일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일을 열었을 때처럼 포토샵에서 열리는 파일 자체가 원본의 파일이기 때문에 원본을 그대로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나만의 사진 필터 만들기 .psd로 열리게 되는데 템플릿 파일은 포토샵에서 열게 되면요. 제목 없음 1, 그러니까 아예 새 파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확장자도 안 쓰여 있죠. 그러니까 이 원본이랑은 상관없는 독립적인 새 파일이 이 모양대로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가 아까 했던 고급 개체를 수정할 수 있겠죠. 고급 개체 폴라로이드 사진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다른 원하는 사진을 가져올게요. 예를 들어 이런 파일을 이렇게 가져와 주시고 크기도 조정하고 엔터 눌렀어요. 컨트롤 S 저장을 하고 제목 없음 1에 가보면 이렇게 내가 수정한 그 파일 그대로 새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파일을 다른 포토샵 파일로 저장하든지 혹은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든지 해서 다른 파일로 파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작업은 고급 개체 그리고 템플릿 파일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반복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앞으로 더 많은 디자인 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많은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rty. On the way to the lake, ooh yeah,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Pass me a cold